자, 기본 예제 3번 봅시다. 수혈합의 기본 예제. 자, 이거는 가톨릭 대학교 간호학과와 자연계열의 수리 문제를 출제했던 문제예요. 재작년에. 근데 사실 이것도 뭐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요거는 계산이 뭐 어려운 앞에서처럼 계산이 어렵거나 뭐 식변형이 어렵거나 그런 문제는 아니고 문제의 논리적인 구성이나 상황 이해력을 중심으로 한 거예요. 요거는 상황 이해야. 알겠지? 실제로 왜 상황 이해라고 하는지 한번 문제를 잘 보고 설명 한번 들어봐. 자, 어느 도로상에 N개 개의 휴게소? 개 휴게소는 뭐야? 개의 휴게소가 아니라 N개의 휴게소. N개의 휴게소 P1부터 PN까지가 있다. 이건 근데 말은 된다. 개 휴게소로 해도. 자, 제시문 나. N개의 휴게소가 P1부터 PN까지 있고 A는 자동차로 P1 휴게소에서부터 출발해서 PN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이동하고 있다. 도로를 따라서. 즉 휴게소 자체가 P1부터 PN까지가 순서대로 있다는 얘기지. 한 도로상에. B는 거꾸로 오고 있다. PN부터 P1까지로 거꾸로 역방향으로 가고서 있다. 문제는 뭐겠어 이거? 만나는 문제겠죠. 어딘가에서. 만나서 치어 뒤지는. 자, 출발해서 P의 N-1에 해서 여기의 순서로 이동하고서 있다. 자, 어디에서 만나겠는가? 문제는 두 가지야. 어디에서 만나겠는가와 어디에서 만나는 게 시간이 제일 짧게 걸리겠는가? 자, 소재를 보면 알 수 있어. 제시문 다 와라. A가 PK에서 P의 K 플러스 1로 이동할 때, 자, 이동 조건 준 거지. 자, 시간은 3K분이 걸리고, 즉 휴게소 간 걸리는 시간이 뒤로 갈수록 점점점 길어진다는 얘기야. 3K니까 K 값에 따라서, 휴게소 사이의 번호에 따라서. 대신에 주의할 게 뭐냐면 A는 PK에서 PK 플러스 1로 갈 때 걸리는 시간이 K 플러스 1이 아니라 K에서 결정되는 거야. 도착할 휴게소가 아니라 출발한 휴게소의 번호에 의해서 시간이 결정되는 거야. 알겠지? 그렇게 보는 게 좀 편하겠지? 물론 K 플러스 1로 쓸 수도 있지만은 K로 보는 게 편할 거야. 즉 출발하는 출발점이 어떤 휴게소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휘발유의 소모는 22-KK 플러스 1분의 32 데시리터를 사용한다. 얘는 K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어떻게 되게 있어? 휘발유 소모량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그치? 즉 각 휴게소의 뒤쪽 휴게소로 가면 갈수록 휘발유 소모량이 점점 늘어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여하튼 시간과 휴게소 간에 진행할 때 휴게소와 휴게소 사이의 시간과 그 다음에 휘발유 소모량을 갖다 이렇게 주고서 있어요. 시간이 최소화되는 조건, 휘발유의 연료 소모가 최소화되는 조건에 어디에서 만나겠는가? 요 문제야. 요약 압축하면 B는 PK에서 K-1로 이동할 때 거꾸로 이동해 오니까 PK에서 PK-1로 이동할 때 시간은 K분이 걸리고 휘발유는 여기서 K분이 걸린다는 것도 이렇게 해석해야 돼. 휴게소 번호로 따지면 뒷번호, 여기서 출발하는 쪽에 휴게소 번호가 중요하다는 거야. 대신에 B는 뒤쪽의 휴게소 번호지 이 K값에 영향을 주는 게 두 구간을 이동할 때. 그리고 휘발유는 20 플러스 마이너스 1의 K제곱 데시리터를 사용한다. 즉 20에서 19와 21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네. 그치? 19, 21 데시리터를 왔다 갔다 한다. 요거는 뭐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 이런 지금 여기 마이너스 1의 K제곱 때문에. 그치? 홀짝성에 영향을 주게 돼 있지? 즉 홀수 번째 휴게소 만나냐 짝수 번째 휴게소 만나냐에 따라서 연료 소모량이 달라지게 돼 있어. 연료 소모의 차가. 유도적으로 홀짝성을 품고 있다. 요거는 염두에 둬야 돼. 알겠지? 문제 풀 때 이런 것들은 특히 요식 일반항에 이런 문 들어가 있으면. 자, 마법
A와 B는 n개의 휴게소 중 한 휴게소에서 만나려고 한다. 자, n은 실수가 아니라 자연수야. 알겠지? n은 자연수인데 만나는데 도로상에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한 휴게소에서 만나려고 해. 그러다 보면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데 있어서 만날 때까지 연료를 최소화시키거나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조건이 둘이 이동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특정 휴게소 만나려고 한다면 한 사람이 기다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이해돼? 중간에 도로상에서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라 특정 휴게소에서 만나려고 하는 거야. 휴게소에서만 만나려고 하는 거야. 마지막 조건 때문에. 휴게소에서만 만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연료나 시간이 최소화되는 그 만남의 장소가 휴게소다 보니까는 한 사람이 먼저 와서 기다려야 되는 상황 때문에, 그치? 연속인 조건보다 조금 더 연료가 많이 들어가야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어. 그걸 따져야 되는 문제야. 이 문제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알겠지? 계산보다도 논리적인 구성에 대해서. 자, 20개의 휴게소에 대해서 두 사람이 사용하는 휘발유의 총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휴게소 만나는지 논술을 하시오. 자, 휘발유 이거 식 만드는 거죠. 사실 뭐 수화식에 더 가까운 문제야, 이거. 자, 연료 소모량의 합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 자, A와 B가 각각 PK 휴게소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휘발유의 양을 RAK, 그 다음에 RPK, 뭐 이건 식을 쓰기 위해서 기호 정의한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휘발유 사용량의 총합을 RK라고 이렇게 하자. 자, A는 PK, 이거는 여러분들 그냥 해설지에 똑같이 돼 있어. 지금 이 파일은. 고친 파일이 아니라서. 아, 진짜 고생만 하고 대학교 떨어진 기분이네. 엉뚱한 파일 들고 오니까 비교도 우울하다요. 자, A는 PK-1에서 A는 PK-에서 PK까지 마지막으로 이동함으로, 너무 심한 비유인가? 이동함으로 R의 AK 이퀄 시그마 I 이퀄 1부터 해가지고 여기 써놨는데, A는 K 휴게소에 도착할 때 마지막 K 값이 어디로 되어 있는 거야, 이거는? 마지막 휘발유 양을 계산할 때 마지막에 대입하는 K의 값은 PK 휴게소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K 대신에 K-를 대입해야 돼. 아까는 휘발유 양을 계산할 때 문제 제시문에서는 PN에서 P의 N 플러스 1로 갈 때, PK에서 PK 플러스 1로 갈 때 K에 의해서 휘발유 값이 정해졌잖아. 도착하는 휴게소가 아니라 출발하는 휴게소. 그러니까 얘는 K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K-1에서 대입돼야 돼. 그 시계, 휘발유 계산식에 K-1까지 합이 계산돼야 돼. 그래서 식이 여기까지 가 있는 거야. 휘발유 연산식에다가 A의 휘발유 연산식에다가 요런 주의사항만, 문제에 요런 숨어있는 정말 치사한 함정이지. 그치? 응? 근데 뭐 냈는데 어떨 거예요? 내년에 따져봐야 소용없거든. 그러면 B는 어떻게 되겠어? B에 대한 B가 K 휴게소까지 갈 때까지 휘발유의 소모량은, B는 거꾸로, 그치? 그 뒤에 휴게소에서 앞에 휴게소로 갈 때 뒤에 휴게소를 기준으로 가지, K에 도착하려면 K 플러스 1에서 K로 가야 돼. 휘발유 계산식에서 K 이퀄 어디에서, I 이퀄 어디에서? N에서부터 출발해야 되죠. N에서 N-1의 휴게소로 갈 때는, N에서 N-1로 갈 때는 그 앞에 휴게소에서 결정된다고 했으니까, 휘발유의 양이, 사용량이. 그래서 N에서부터 어디까지? K까지 돌아가기 위해서는 K 플러스 1까지를 계산해야 되는 거야. 합을 대입할 때, 휘발유 값에 그 지수를 대입할 때, 값들을, K 값을 대입할 때. B는 K 플러스 1에서 PK까지 마지막으로 이동한다. 처음에 PN에서 P의 N-1에서 해서 그걸 다 시그마를 또 더해야겠지. 요건 이제 거꾸로 집어넣는데 N에서 출발해가지고 K 플러스 1까지의 연산으로 계산해야 되는.
K까지 쓰면은 양이 너무 늘어나지. 계산 결과에 영향을 주게 돼. 첨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합에. I 콜 N부터 K 플러스 1까지. 근데 어차피 다 양수니까 그냥 합이니까, 시그마의 합이니까 그냥 위아래 이건 그냥 바로 바꿔놔도 돼. 알겠지? 그래서 이제 저 시그마 계산하면 되는 거야. 어차피 뭐 부분적으로 등비수열 계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상수에 대한 연산하고, 그치? 그것만 신경 씁니다. 아래 AK 뭐 22 값 바로 떼서 K-1까지 합이니까 그냥 식 쓰고, 그 다음에 이거는 I 플러스 1분의 1 부분분수 계산하는 거지? 그치? 부분수 계산해서 30의 1 마이너스 K분의 1 계산해서 끝나는 거야. 이거 교과적인 그냥 계산이야. 그 다음에는 저 식에서 시그마가 어디까지 취급하느냐 계산해야 되느냐 요것만 주의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휴게소에서 만난다라고 하는 것과, 알겠지? 임의의 곳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휴게소에서 만나야 된다. 자, BK에 관한 식도 마찬가지로 일단 요 식 정리되고 나면 그대로 풀면 돼. 대신에 이거는 그치 1부터 K까지를 빼주는 방식으로 시그마 계산해 줘야 되지? 네. 전체 N까지의 합에서 K까지의 합을 갖다 빼주는 식으로. 자, 근데 K까지 빼줄 때 값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홀짝성에서 달라진다. 앞에 여러분들이 이 식 보면서 눈치챘다면 이럴 때 편해. 마지막에 정리할 때. 그래서 N과 K가 동시에 짝수일 때, N은 짝수이고 K가 홀수일 때, 즉 K가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에 대해 생각하자는 거야. 아, N은 짝수로만 했어요. 이거 N은 왜 짝수로만 했어? 그렇지, 문제에서 20으로 줬으니까. 알겠지? 그것마저도 일반화가 됐다면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따로따로 생각해야 돼, 이것도. 그것까지도 고려해야 돼. 근데 그 정도까지는 노가다 시키진 않고. 자, 이제 두 값이 같아지는 조건 하면 되는 거. 두 RAK와 RBK의 합이 최소가 되어지는 조건 따지면 되는 거야. 그치? 휘발유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때 N의 값을 구하면, K의 값을 구하면 되는 거지. 자, N과 K가 짝수일 때, 물론 이제 짝홀성에 대해서 K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해가지고 어떤 휴게소, 만나는 휴게소의 번호가 짝수냐 홀수냐 따로 해준 거예요. 그래서 RK 합 계산식 그냥 두 개 다 합쳐가지고 식 하나 쓰고, 이게 이제 짝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앞에 했듯이 그래봐야 뭐 플러스 마이너스 1 차이지. 2K에 K분의 32 마이너스 54 플러스 20. 아, 근데 여기서 결국 변수는 뭐밖에 없어? N은 상수니까. 그치, K지. 즉 2K 플러스 K분의 32가 최소일 때. 근데 요거를 갖다가 나중에 최소값을 구할 때 이게 홀수일 때도 어때? 이게 짝수일 때인데 K가 홀수일 때. K가 홀수일 때 해봐야 플러스 마이너스. 그치? 1차이지, 1차이. 1차이면 여기서 빼기 1 플러스 1 요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 그러면 최대 최소 문제는 이것의 짝홀성과는 상관이 있다 없다? 이 문제에서는 상관없다. 어차피 최대 최소는 요거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될 테니까. 요게 최대가 되느냐, 요게 최소가 되느냐. 왜냐면 뒤에는 다 상수니까 어차피. 그치? 그리고 이거 어차피 K값이 양수니까 두 양수의 합에 관한 산술기하 평균 최대 최소 부등식 쓰면 되겠지? 절대 부등식. 알람입니다. 자야 될 시간. 자야 될 시간이 아니라 일할 시간이에요. 일을 시작할 시간. 그리고 아침에 이제 알람이 한번 울리죠. 6시쯤에. 그게 잘 시간. 그리고 8시 40분, 7시 40분에, 안 그러면은 대충 자버리거든. 7시 40분쯤에 또 알람이 울려. 깨서 애들 학교 데려다 주는 시간. 그리고 9시 50분쯤에 또 알람이 울려요. 또 자는 시간. 대충 자. 보통은 알람 다 무시하는데. 자, 그래서 결국 똑같이 n이 짝수 k가 홀수일 때도 결국 요거에 의해서 최대 최소 정해지거든. 이게 상수니까. n 이퀄 20이고. 그치? 그래서 최소가 되는 조건은 2k 플러스 r분의 32가 최소가 되어지는 조건 찾으면 된다. 우리는 k를 원하는 거니까. 그치? 어느 휴게소에서 만나는 게 최소인가? 이것만 생각하는 거니까. 삼성기하평균에 절대부등식 써서. 뭐 이거 뭐 절대부등식이 아니라 여러분들 마음대로 이제 여하튼 최대 최소만 구하는데 미분해서 구하든 뭘 하든 간에. 알겠지? 자, 산술기하 평균을 이용해서 절대부등식의 최대 최소를 할 때 주의사항 하나. 전에
여기에 값이 만일 16으로 떨어지지 않고 여기에 K값이 포함되게 되면 여기 K라는 변수로 포함되게 되면요. 등호 성립할 때 최대 최소가 안 됩니다. 좌변의 최소값, 우변의 최대값이 안 되게 돼 있어. 우변이 뭘로 되어 있을 때? 그치, 상수로 되어 있을 때만 이거 쓸 수 있어. 혹시라도 이거 계산해, 보통 양수 합의 최대 최소 구하라. 양수 합의 최소값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 산술기하 평균 많이 쓰잖아. 편하니까. 그래 안 그래? 어차피 K는 양수이고, 그치? 많이 쓰는데 그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실제로 그걸로써 우리가 최대 최소를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변이 상수로 나와야만, 반드시는 아닌데 사실. 반드시는 아닌데 그렇게 알아놓는 게 좋아. 반드시 우변이 상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아놓으세요. 지금처럼 저 16으로 딱 떨어지지 않으면요. 20 가지고 최대 최소 구하면 안 돼요. 여기에 K 변수가 포함되어 있다면 만약. 예를 들어서 x의 제곱 플러스 x분의 1. 이거 산술기하 평균은 최대 최소하면 어떻게 되게 돼? 2 루트 x 이렇게 나오지? 그치? 등호가 성립할 때 최대가 되어진다. 최소가 되어진다. 우변이. x의 제곱 이퀄 x분의 1. 그래서 x 얼마야? x 이퀄 1일 때 최소가 나오지? 그치? x가 1일 때 최소가 나오게 돼. 좌변의 최소. 그러면 x1 대입해 보세요. x1 대입하면 여기는 2고 여기도 2지. 그치? 그럼 실제로 되나? 몰라. 실제로 2가 최소값인지 알 수 없어요. 좌변의 최소값이 실제로 2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이거 왜 그럴까 이거? 분명히 그대로 따라 했는데 등호 조건하고 대입하니까 둘이 똑같아. 좌우변이. 다 양수 조건도 다 만족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좌변의 식에 대해서 실제로 이게 x가 1일 때 최소값이 된다라고 그 최소값이 2가 되는지 이 부등식을 실제로 값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등식을 증거로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얘를 제대로 계산한 건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이렇게 계산한 게 아니라요. 맞나? 이렇게가 아니구나. x의 제곱에 대해서 플러스 2x분의 1 플러스 2x분의 1 이렇게 해서 세제곱근에 대한 산술기하 평균을 한번 혹시 써봅시다. 알겠지? 그러면 요 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봐. 세제곱근 해가지고 x의 제곱 곱하기 2x분의 1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세요. 그게 더 빠를 테니까 느끼는 게 2x분의 1 곱해서 얼마예요? 요거 사라져버리죠? 네. 이거 없어지게 일부러 만든 거야. 식 변형을 해가지고. 그러면 분모가 세제곱이고 3의 세제곱 2의 제곱분의 그치? 2의 제곱분의 1 곱하기 3 이렇게 돼 있어. 요거 1대 안 돼. 요거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기서 얘기한 2 값이 2가 돼야 안 돼. 이건 2 아니죠 이거? 네. 이하고 같지 않죠? 이게 실제 최소값이에요. 그리고 그 같을 때라는 건 똑같이 x 이퀄 x의 제곱 이퀄 2분의 1 x의 제곱하고 같을 때 나오는 거야. 요거 같을 때. 알겠지? 그래서 x의 2x의 세제곱 이퀄 1이 되어지는 즉 x의 세제곱 이퀄 x 이퀄 루트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어지는 요 값에서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산 좀 빨리 해보면. 뒤에 부분 확인하세요. 요거 좀 중요하니까. 실제 계산할 때 실수하는 경우도 있어. 이게 맞는 거고 저게 틀린 거야. 결과 다르지? 이것도 산술기하 평균 썼는데 저거하고 좌변의 식은 똑같은데 이거하고 저거 값이 달라. 그럼 누가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알겠지?
우변이 상수가 나올 때.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부등식이라는 거는요. 산술계합 평균의 절대 부등식은 그냥 대소 비교에 관한 부등식이야. 부등식이란 누가 누구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기본으로 하는 거야. 누가 누구보다 크다는 얘기지 좌변의 최소값이 우변이다. 우변의 최대값이 좌변이다. 이거는 아니에요. 등호가 성립할 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질 때 우변의 최소값, 좌변의 최대값 이게 아니란 말이야. 왜? 봐봐. 예를 들어서 함수 fx가 gx보다 크거나 작다 그래서 등호가 성립할 때 항상 우변의 최소이고 좌변의 최대이다. 이게 안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야. fx고 gx면 어떻게 되게 돼? 항상 fx 모든 x에 대해서 fx는 gx보다 크죠? 그래 안 그래? 모든 x에 대해서. 그리고 만나는 점이 여기에요. 함수 fx의 최소값이 만날 때 함수 fx가 최대가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부등식은 절대 부등식은 일단 뭐 얘기하는 거다?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거지. 어떤 경우에도 fx가 gx보다 좌변이 우변보다 크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등호가 성립할 때 이것의 최소이다, 이것의 최대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특히 어떻게 만날 때? 곡선으로 만나거나 혹은 접선으로 만날 때 이럴 때 안 되는 거야. 접점일 때. 왜 상수일 때는 되냐면 왜 상수일 때는 우변이 상수이거나 좌변이 상수일 때는 최대 최소를 논하는 게 돼. 기본적으로 돼. 왜 되냐면 곡선이라 하더라도 함수가 상수함수하고 등호를 하게 되면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런 경우로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fx가 gx보다 항상 크면서 얘가 상수함수다. 그러면 이 경우나 이거보다 위에 있는 경우야. 근데 등호 관계가 성립한다면, 그치? 좌변, 우변 등호가 성립하면 이렇게 접하면서 만나는 경우밖에 없지? 이때는 무조건 이때는 되는 거야. 이것의 최소값이 등호 성립할 때야. 좌우변이 같을 때. 알겠지? 그래서 이 상수 조건을 확인하라는 거야. 만일 이게 상수 조건이 이 값이 아니라 k에 대한 식을 하면 이 좌변의 식을 조금 바꿔서 조작해야 돼. 식의 값은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산술계합 평균의 식을 이런 식으로 아까 전처럼 써가지고 소거시켜서 상수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작을 해줘야 돼요. 그 조작 안 고치면 무조건 틀립니다. 알겠죠? 알겠지? 주의사항이에요. 실제로 많이 쓰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다 함정을 놓고 만들어낼 수 있는 문제인 거야. 좀 주의사항이다. 그리고 이게 안 될 때는요. 이렇게 해서 뭐 정말로 함수가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산술계합 평균의 절대식 부등식보다는요. 코슈바르츠 부등식을 쓰세요. 코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이 염려가 사라져요. 알겠죠? 그걸 보완한 게 코슈바르츠 부등식에 의한 최대 최소로 하는 부분. 자, 하여튼 요거는 이렇게 가면 돼. 알겠지? 그대로 해서 상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이대로 가는 거야. 자, 논제 2번에서는 이제 n을 마찬가지로 짝수로 줬어요. 짝수계의 휴게소. 일반화시켰죠, 대신에. 그리고 이제 만날 때까지의 시간을 어느 휴게소에서 만난다. 딱 정해진 휴게소에서 만나야 돼. 중간에 임의의 실수에서는 만날 수 없다. K가. 자, 정해진 휴게소에서 만날 때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휴게소는 어디게 있는가? 자, 중간 과정은 다 똑같아요. TA, TB 해가지고요. 따로따로 시간 계산해서 K번째 휴게소 갈 때까지. 알겠지? 다만 일단 뭐부터 구해야 돼? 일단은 연속으로 놓고 구해야 돼, 이거는. 시간에 대해서는. 왜냐면 어떤 휴게소에서 이게 만난다는 게 어떤 휴게소에서 도착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둘이 딱 똑같으면 좋은데 휴게소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둘이 도착하는 시간이 다를 수가 있잖아. 그게 일반적이지. 그치? 그래서 일단은 A가 돌아오는 시간, 어느 지점까지야? 휴게소가 아니라. 어느 지점까지 A가 오는 시간과 B가 오는 시간을 계산해가지고 이 두 개의 값이 만난다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자. 약간 물리적인 문제와 비슷한데 만난다는 데 초점을 두게 되면 A가 오는 시간과 B가 오는 시간이 어떨 때? 같을 때. 알겠지? 같을 때.
즉 A의 이동식과 B의 이동식이 등호로 놓고 뭘 푸는 거야? 등호로 놓고 그 K 값이나 T 값을 찾아내야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식은 좀 간단해. 대신에 이거 K-1을 K 플러스 1로 쓰는 건 똑같지, 아까 전부터. A는 앞쪽에 거, B는 뒤쪽에서 이렇게 오면서 뒤쪽 번호가 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야. 자, 이 식을 만족해야 되니까 시간의 조건, 둘이 만난다는 조건으로부터 둘이 동일한 시간만큼을 소모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 값으로 K 값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K 값을. 근데 이렇게 K 값을 찾아내면 이게 뭐가 되게 돼? 이 K 값은 실수가 되어지게 되지, 실수. 그렇지? K의 값은 이제 실수 값이 되어지게 돼. 자연수가 아니라 휴게소 번호가 아닌 K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실수 K의 최대로 가까운 자연수가 어떤 값들인지 그걸 놓고 다시 또 계산을 해야 되는 거야. 한 번 더. 뭐 좀 더 편한 방법이 있다면 좀 더 편한 방법을 해봐도 좋아요. 근데 자연수 K가 안 나와, 이거. 방정식 풀면은. 2차의 방정식이거든. K의 2차의 방정식 풀어서 K 값 구해서 계산해보면 n 플러스 2분의 1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휴게소 중간에서 만난다는 얘기지? n번째 휴게소와 n 플러스 1번째 휴게소 사이에서 만난다는 얘기야. 그냥 스쳐 지나갈 때는. 그냥 스쳐 지나가면.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지, 이거 사이지. 그러면 이 둘이 만나는 장소는 어디하고 어디밖에 없어. 만날 수 있는 장소는. 그렇죠. m이나 n 플러스 1번째가 되어지는 거야. 그리고 m과 n 플러스 1에 대해서 따로따로 시간 계산을 하셔야 돼요. 물론 이 시간 계산은 둘 다 해줄 필요 없어. 알겠지? 어차피 n 플러스 1에서 만나면 누가 먼저 도착하는 거예요? 그렇죠. B가 먼저 도착하는 거야. n 플러스 1에서 만나면. 그치? 응? 출발점의 특성상. 진행 방식에. 이게 이제 문제 이해하는 거거든. 조건 이해하는 거야. n번째에서 만나면. 그치? A가 와서 기다리고. A가 와서 기다리기 때문에 이때 시간 계산을 누구 가지고 하는 게 좋아? 그쵸? B 가지고 시간. M에서 만날 때는 B 가지고 시간 시계 계산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A는 중간에 끝나고서 기다리고서 있으니까. 시간 계산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동 시간에 규칙이 안 들어가. 휴게소에 있을 때는. 요거는 이동 규칙이잖아. 이동하는 동안의 규칙이잖아. 시간 규칙이잖아. n번째에서 만나게 되면 A가 먼저 도착하고 B가 나중에 도착하게 돼. 그러면 A는 도착해서 남녀서 기다리는 시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우리가 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B가 이동해서 도착하는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 되게 되지. 그래서 B를 중심으로 시간 계산해야 돼. 그 다음에 n 플러스 1을 만나는 지점으로 삼을 때는 그렇죠. A가 이동량 시간을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을 비교해서 누가 더 큰가? 누가 더 작은가지? 마지막에 누가 더 큰가 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계산해서 이게 비교한 거야. 나머지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 값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거 이제 확인해 주면 되는 겁니다. 빨리 자라고 이제. 아니 빨리 일어나라고. 일도 아니고. 뭐지? 그러면 도대체 근데 밤 10시에 왜 알람이 돼 있지? 원래 이 시간에 알람 거의 안 했는데 내가. 안 켜놓는데 저 시간은. 여러분들 이제 뭐 해설지에서는 식까지 완전히 다 계산해 놨으니까 한번 좀 그거 한번 봐봐. 알겠죠? 자.